저는 양쪽 팔을 다 연결했어요. 이렇게 양쪽 팔을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고무단을 떠야 되는데 고무단은 여기 밑단, 그리고 목둘레, 그리고 소매까지 고무단을 뜨면 되는데요. 먼저 어디부터 하는지는 뭐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저는 쉬운 데부터 할게요. 밑단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밑단부터 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별실로 코를 잡아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별실 부분에서 코를 주워가지고 반대로 떠나가면 됩니다. 뒤집어 놓고 여기 사이 갈라져 있는 사이부터 주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코를 총 160코를 주워야 돼요. 원래 코의 진행 방향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방향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주워야 되는 코는 또 반대로 주워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요렇게가 지금 한 코인데 제 손톱 사이에 있는 요렇게가 한 코인데 이렇게 보이는 모양으로 맞는 코를 주워보도록 할게요. 어디부터 주울 거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그 별실이 벌어져 있는 부분에서 왼쪽 별실 쪽을 보면은 코가 잘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도 이렇게 코가 잘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별실과 별실 사이에, 그러니까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실도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늘어져 있는 실이 있는데 여기부터 먼저 줄게요. 늘어져 있는 실, 처음과 시작 마지막에 여기가 살짝 벌어져 있는데 벌어져 있는 부분에 살짝 늘어져 있는 실, 이것부터 줄게요. 코를 주울 때에는 온전하게 보이는 코 모양에서 오른쪽 다리를 주우면 됩니다. 지금 제 손톱과 손톱 사이에 여기 온전하게 보이는 코 모양에서 오른쪽 다리를 걸어주세요. 그 다음 코도 오른쪽, 그 다음 코도 오른쪽,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쭉 걸어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쭉 걸어서 코를 주워주시는데 한 코라도 빠지면 나중에 별실 풀었을 때 풀려버릴 수 있으니까 빠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주워주시면 되고, 우리가 맨 처음에 160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160코를 주워야 합니다. 160코를 만들었기 때문에 160코를 주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다 잘 주워줬어요. 주워줬으면 160코 맞는지 세어봐야겠죠? 바늘에 걸려있는 코가 160코인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코수를 세봤는데 160코가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놓친 게 있었는데 제가 몸통 뜰 때에는 4mm로 떴거든요. 그런데 고무단은 지금 3.5mm로 뜰 예정이에요. 근데 저도 깜빡 잊고 4mm로 그냥 주었더라고요. 저는 조립식 바늘이기 때문에 바늘을 다시 3.5mm로 지금 변경해 놓은 상태이고, 혹시라도 저처럼 실수로 4mm로 주우셨다 하시는 분들은 조립식의 경우는 그냥 바늘 바꾸시면 되고, 만약에 일반 줄바늘로 주었다 하시는 분들은 3.5mm로 지금부터 그냥 떠 나가시면 돼요. 지금부터 고무단 뜨실 때 그냥 3.5mm로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무단을 주었으니까 별실을 풀어줘야 되겠죠? 별실을 한번 풀어볼게요. 별실을 풀어서 혹시라도 빠진 코가 있지 않은지, 풀리는 코가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고무단을 떠보도록 할게요. 사슬을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서 이렇게 실을 풀어줍니다. 제가 배색실로 별실을 잡았잖아요. 사슬뜨기를요. 그래서 이 실 자체가 좀 기모감이 있는 실이어가지고 좀 자꾸 엉켜요. 그리고 혹시라도 코를 주울 때 실을 좀 갈라서 주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엉킬 수 있거든요. 엉켜서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은 별실을 잘라가면서 풀어주세요. 별실을 풀면서 바늘에 걸린 실이 풀리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빠진 코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기모가 자꾸 엉켜서 잘 안 풀어지네요. 엉킨 부분은 기모를 잘라가면서 풀어볼게요.
별실을 다 풀어냈어요. 별실을 다 풀어서 코가 바늘에 잘 걸려있는 거를 확인을 다 했습니다. 풀면서 혹시 빠진 코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다 풀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봐주고 네, 이제부터 다시 실을 연결을 해서 고무단을 뜨기 시작합니다. 고무단은요, 저는 한코 고무단을 뜰 거예요. 그래서 겉뜨기 않고 안뜨기 않고 이렇게 뜰 거고요. 고무단을 뜰 때에도 지금 원통뜨기로 뜰 거기 때문에 시작 마커를 오른쪽 바늘에다가 달아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바늘에다가 시작 마커를 달았고요. 겉뜨기 않고 안뜨기 않고 이렇게 해서 한 코 고무단을 떠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한 코 고무단 아니라 두 코 고무단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뜨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한 코 고무단을 꼬아서 뜨고 싶다 그러면 꼬아뜨기 한 코 고무단 뜨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180코를 고무단을 떠 오시면 되는데 고무단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마무리 하시는 것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 코 고무단으로 해서 6cm를 뜰 거예요. 그래서 단수는 물론 나중에 세기는 하겠지만 단수를 지금 신경 쓰지 않고 우선 6cm를 한 코 고무단을 떠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코 고무단 다 뜨고 나서 만나요. 저는 이제 고무단을 6cm 정도 다 떴어요. 이제 센치를 재보면 약 6cm 정도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먼저 마커는 빼주고요. 저는 돗바늘 마무리로 할 거예요. 한 코 고무뜨기 돗바늘 마무리를 할 건데 만약에 이 한 코 고무뜨기 돗바늘 마무리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마무리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한 코 고무뜨기 돗바늘 마무리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먼저 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둘레의 3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3배 정도를 남기고 실을 끊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너무 실을 또 길게 끊어 놓으면 실을 잡아당기고 하면서 이 실들이 계속 마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끊어서 사용해야 한다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실 정리가 무엇보다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번이라도 실을 덜 잇는 방법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길게 끊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을 길게 끊었고요. 그 다음에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돗바늘에 실을 끼워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첫 코 그리고 마지막 코를 표시를 좀 해줄게요. 첫 코는 겉뜨기 코죠. 처음 시작 코는 겉뜨기 코인데 저는 하늘색 마커를 달아놓고요. 마지막 코는 안뜨기 코인데요. 안뜨기 코, 요 오른바늘 첫 번째 있는 마지막 코는 핑크색 저는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돗바늘 마무리할 때는 이제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첫 번째 규칙은 겉뜨기는 겉뜨기끼리 그리고 안뜨기는 안뜨기끼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바느질 하듯이 바늘이 앞에서 들어가면은 앞으로 나오고 바늘이 뒤에서 들어가면 뒤로 나오고입니다. 앞에서 뒤에서라는 거는 코 모양을 봤을 때 코에 앞에서 찔러 넣는지 그리고 코에 뒤에서 찔러 넣는지예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 하늘색 코부터인데요. 하늘색 코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요. 하늘색 코 모양을 보면은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이 방향은 안뜨기 할 때 방향과 같아요. 안뜨기 할 때 방향과 같습니다. 원래는 두 코씩 이어주는 건데 첫 코만 겉뜨기 코 한 개만 엮어보도록 할게요. 대바늘에서는 지금 코가 나온 상태고요. 뒤에서 앞으로 찔러줬습니다. 실을 잡아당기는데 다 잡아당기지는 마시고 약간의 고리를 남기고 잡아당겨주세요. 두 번째는 안뜨기는 안뜨기끼리 연결을 시킬 건데 안뜨기 코는 이 마지막 코랑 두 번째 코를 연결해 줄 거예요. 마지막 코랑 두 번째 코. 안뜨기는 뒤에서 봤을 때는 겉뜨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뒷면에서 봤을 때, 앞면에서 봤을 때 겉뜨기 모양이니까 앞면에서 봤을 때 겉뜨기 모양을 이제 꼬매준다고 생각하고 꼬매주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늘이 겉뜨기 모양 코에 앞에서 들어가서 또 겉뜨기 모양 코에 앞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바늘이 반달 모양으로
갔다 나오고, 바늘이 다시 반달 모양으로 코에 들어갔다가 또 코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코 모두 다 대바늘에서는 뽑아주세요. 대바늘에서는 바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돗바늘을 이 코를 완전히 통과시키기 전에 아까 실을 다 당기지 않고 고리를 남겨놨었잖아요. 이 고리 부분을 살살살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살살살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돗바늘을 통과시켜주세요. 이번에도 다 당기지는 마시고 약간의 고리를 남겨주세요. 여기 고리가 이렇게 남겨져 있죠? 고리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는 겉뜨기는 겉뜨기끼리 연결시킬 건데요. 이 고리 남겨져 있는 고리를 살살살 당겨보면 우리가 바늘을 넣어야 될 코가 보여요. 고리를 살살살 당겨보면 사실은 지금은 이 마커가 달려있는 코인데요. 이 마커가 달려있는 코이자 이 고리가 실이 나오고 있는 이 코에다가 바늘을 앞에서 뒤로 찔러 넣고 그 다음에 왼바늘에 걸려있는 코에다가는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 넣습니다. 방향은 안뜨기 방향이에요. 겉뜨기에서는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찔러 놓고 코는 바늘에서 빼줘요. 그 다음에 실을 잡아당기기 전에 이 실을 아까 남겨놓은 고리를 마저 다 당겨줄게요. 살살살 잡아서 당겨줍니다. 그 다음에 돗바늘을 통과. 이번에도 다 당기지는 말고 조금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 걸려있는 고리 실, 다 당기지 않은 실을 살살 당겨보면 우리가 또 넣어야 되는 안뜨기 코가 보이는데 뒷면으로 돌려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겉뜨기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뒷면으로 당겨보면 겉뜨기 모양처럼 보여요. 이 겉뜨기 모양이 코의 앞에서 뒤로 들어가서 뒷면에서 봤을 때 이 코에 지금 연결해야 되는 코에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거죠. 이 방향은 앞면에서 봤을 때는 겉뜨기 방향이랑 똑같아요. 겉뜨기 방향처럼 겉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넣고 코는 바늘에서 빼주고 바늘을 통과하기 전에 실을 마저 다 당겨줍니다.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요. 그 다음 실을 당겨줬으면 돗바늘을 통과. 다음은 겉뜨기 이을 차례예요. 실을 살살 당겨서 지금 실이 연결되어 있는, 실이 나오고 있는 구멍을 찾아주고 이 구멍에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고 바늘에 걸려있는 코에는 뒤에서 앞으로, 안뜨기 방향이죠. 안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넣어서 코를 빼줍니다. 바늘을 통과하기 전에 실을 살살살 당겨서 줄여주고 그 다음에 돗바늘을 통과합니다. 다시 안뜨기. 안뜨기는 뒷면에서 봤을 때 실을 잡아당겼을 때 실이 나오고 있는 겉뜨기 모양 코를 찾아주고 앞에서 뒤로. 편물 기준으로 봤을 땐 뒤에서 앞이죠. 이 코 기준으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이 코 기준으로 앞에서 뒤로 넣고 바늘은 바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겉뜨기 방향, 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넣어서 빼줍니다. 이렇게. 바늘 당기기 전에 실을 살살 당겨주고 돗바늘을 빼주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실을 다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실 고리를 살짝 들어보면 실이 나오고 있는 겉뜨기 코가 보여요. 이 코의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우리가 바느질 하듯이 넣을 거니까 옆에 코는 뒤에서 앞으로 바늘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코는 빼주고 바늘 당기기 전에 실을 잡아 당깁니다. 그 다음 바늘은 통과. 다음은 안뜨기 차례예요. 실을 다 당기지 않았었는데 이 실을 살살 당겨보면 안뜨기 코 모양이 보여요. 이 코에 보이는 방향에서 앞에서 뒤로 찔러 넣고 실이 나온 구멍이에요. 실이 나온 구멍으로 찔러 넣고 그 다음에 이 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바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찔러 넣고 코는 빼줍니다. 바늘 통과하기 전에 실을 살살 당겨서 코 줄여주고 바늘을 완전히 통과시켜줍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생각하지 않고도 몸이
혼자 움직여서 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겉뜨기는 겉뜨기끼리, 안뜨기는 안뜨기끼리. 실을 연결할 때에는 바느질 하듯이 연결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바늘 방향으로 봤을 때 왼바늘에 걸려있는 코들에 찔러 넣을 때 겉뜨기일 때는 안뜨기 방향으로, 안뜨기일 때는 겉뜨기 방향으로 돗바늘을 찔러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 보이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하고 마지막 코를 어떻게 또 잇게 되는지, 원형뜨기로 뜨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코는 어떻게 잇게 되는지 마지막 코까지 와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바늘에 남은 코가 2코밖에 없는데 하던 대로 계속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겉뜨기까지 해서 바늘을 아예 뽑아줬고요. 이제 안뜨기 차례인데요. 안뜨기 바늘 넣어야 되는 코는 남아있는 실을 살살 잡아당기면 뒷면에서 봤을 때 겉뜨기 모양으로 보이는 이 코가 보이죠? 여기다 바늘을 넣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핀 걸어놨었는데 겉뜨기는 저는 하늘색, 그리고 안뜨기인 마지막 코는 분홍색을 걸어놨었거든요. 이 핑크색 걸려있는 코를 뒷면에서 보면은 겉뜨기 모양으로 코가 보여요. 이 겉뜨기 모양 코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이 바느질하듯이 들어가니까 뒤에서 들어가서 뒤로 나오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실 잡아 당겨주고 바늘을 통과시켜요. 그 다음에 마커는 빼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실 걸려있는 이 코에다가 바늘 넣고, 그 다음에 마커 걸려있는 코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고 마커 빼주고 실을 마지막으로 당겨준 다음에 바늘을 끝까지 잡아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코 고무단 돗바늘 마무리가 다 완료됐고요. 지금 저는 바늘을 마지막에 겉뜨기 코를 떠서 지금 실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실 나와 있는 이 구멍 쪽에서 뒤로 콕 찔러가지고 뒤쪽에서 잘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 코 고무단 돗바늘 마무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 다음은 이제 소매인데요. 소매도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면 소매도 코를 주워볼 건데요. 소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무뜨기를 하려면 짝수코가 필요한데, 소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홀수코였어요. 가운데 이 솔기 코를 우리가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홀수코거든요. 그래서 한 코를 줄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아까 마찬가지로 이 별실이 나누어져 있는 이 첫 코와 마지막 코 사이에서부터 코를 줄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잘 보이는 코가 얘가 첫 번째로 잘 보이는 코인데, 그 옆에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코부터 주워서 코를 41코를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매 끝이라서 매직 루프로 저는 뜰 거예요. 그래서 21코 줍고 20코 줍고 이렇게 줘야 될 것 같아요. 2, 4, 6, 8, 20, 21코 줍고, 저는 지금 21코 주었고 바늘을 쭉 뽑아서 또 다시 20코를 주어볼게요. 그래서 저는 먼저 21코 줍고 그 다음에 20코 줍고 해서 총 41코를 다 주워줬습니다. 이번에도 별실을 한번 풀어보면서 혹시 풀리는 곳이 없는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실을 다 풀어줬는데 코들이 다 잘 걸려있고 풀리는 곳도 없어서 이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코 고무뜨기로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뜨면서 총 6cm를 뜰 건데요.
먼저 우리가 코수를 짝수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첫 코를 줄여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를 줄이기 위해서 첫 코는 두 코 동시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떠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 코는 안뜨기, 그 다음 코는 겉뜨기, 그 다음은 안뜨기. 이렇게 해서 총 6cm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cm 뜨고 나서 아까 밑단 마무리 한 것처럼 돗바늘 마무리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매바늘로 뜨시는 경우에는 처음에 첫 코 시작하는 부분을 마커로 표시를 해주시고, 아니면 저처럼 매직 루프로 뜨시는 경우에도 어디가 처음 시작코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는 하잖아요. 물론 이 아래쪽 여기 줄임 있는 부분, 줄임이 지금 저는 이 오른쪽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줄임 있는 부분부터 줄임 있는 부분의 시작코가 첫 코이기는 하지만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마커로 이렇게 첫 코에다가 표시해 놓고 뜨셔도 될 것 같아요. 오핀 마커로, 아니면 이런 고리형 마커로 이렇게 달아 놓으시면은 자꾸 매번 여기서 바늘을 바꿀 때 계속 빠지거든요. 그래서 오핀 마커로 이렇게 달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양쪽 다 6cm씩 뜨고 나서 돗바늘 마무리로 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목둘레 부분을 고무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소매도 다 고무단을 다 떠서 마무리까지 다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목둘레를 고무단을 떠줄 건데요. 목둘레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이 뒷목 부분부터 코를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주울 때에는 한 코에 하나씩, 그리고 매단 한 단에 하나씩 코를 주울 거예요. 시작은 여기 뒷목 부분, 코막음 한 첫 코 여기 부분부터 주울 거고요. 단에서 주워야 되는 경우에는 그 소매 이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 코 안쪽에서 줍도록 하겠습니다. 안목 같은 경우는 줄일 때 맨 처음에 두 코를 이렇게 두 코씩 겹쳐서 줄였잖아요. 그 겹친 라인이 이렇게 쪼르륵 올라오거든요. 위쪽 같은 경우는 줄일 때 한 코 안쪽에서 줄여서, 그래서 또 이 줄이 나란히 올라오는데 이 한 코 안쪽에서 이 두 줄, 보이는 이 두 줄의 사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코를 주워서 매단 코를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를 주워볼게요. 코를 주울 곳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겉뜨기 하듯이 실을 걸어서 끌고 오고요. 한 코에 하나씩, 코막음한 곳은 한 코에 하나씩 주워줍니다. 저는 매코 매단 주울 거지만 혹시 다른 방법으로 줍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코막음한 곳은 한 코에 하나씩 주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단에서 주울 때는 건너뛰고 주우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양쪽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대칭이 맞게만 주우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칭이 맞게, 양쪽 대칭이 맞아서, 양쪽 대칭이 맞으면 무조건 짝수코가 나오니까요. 양쪽 대칭이 맞게 주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코막음한 부분까지는 뒷목을 다 주었고, 그 다음은 이 한 코 안쪽으로 주어야 되거든요. 한 코 안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중간에서도 한 코 주워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쪽 한 코 안단으로 이동해서 코를 주워볼게요. 중간에 어깨 부분을 지나서 코가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신경 써서 주우시면 됩니다. 한 코 안쪽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코를 주워주세요. 스티코
스티코 자른 부분이 이렇게 두꺼운 시접으로 있잖아요. 나중에 안쪽에서 꼬매줄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주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안목 부분도 이제 코막음 하는 부분까지 거의 다 주웠어요. 안목 부분도 단에서 줍는 부분을 다 주웠고, 이제 안목도 코막음 한 부분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이 사이에서도 한 코 줍고 그 다음에 건너갈게요. 매 코 한 코에 하나씩 주워줍니다. 저는 이렇게 코를 다 주워줬습니다. 주워준 다음에 코수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어디를 확인하냐면 코수는 가운데 코막음한 부분을 제외하고 양옆으로 나누어서 양옆이 균형 있게 대칭으로 숫자가 주어졌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뒷목 부분도 여기 가운데 코막음한 부분에서 주운 한 코에 하나씩 주운 거를 제외하고 여기 어깨점까지, 어깨 부분 이은 데까지 해서 양옆이 균형 있게 대칭으로 주어졌는지 코수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코수를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빠지고 안 주운 데가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까지만 풀어서 코를 다시 주워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한 코 고무뜨기로 뜨개를 시작하면 되고요. 한 코 고무뜨기 저는 목둘레에는 2cm 정도 뜰 예정이에요. 2cm 정도 뜨고 나서 돗바늘 마무리까지 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안쪽에 실 정리하고 그리고 스틱 부분 정리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힘내서 다 뜨고 올게요. 이제 다 마무리했어요. 고무단까지도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무단까지도 다 떴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실 정리가 남아있는데요. 현물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정리해야 될 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마무리하고 나서 남은 실, 여기 고무단 끝에 남아있는 실이라든지 아니면 실 중간에 교체하면서 생긴 실꼬리 이런 것들, 배색 실 다 쓰고 나서 끊어서 생긴 실꼬리,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평소에 실 숨기시던 대로 편물 뒤쪽으로 안 보이게 잘 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저랑 같이 여기 스티커 마무리한 부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스틱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좀 찾아봤는데 그냥 두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편물 쪽으로 붙여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목둘레 같은 경우는 겹단으로 만들어서 이 스티커를 속에다가 넣고 겹단을 이렇게 덮어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봤는데 저는 우선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스티커 자른 부분을 몸통 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감침질해서 막아주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몸통이 대부분 바탕이 빨강색이기 때문에 바탕색 실로 준비해서 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을 준비해서 적당히 잘라놓고, 그리고 돗바늘에 끼워줄게요. 먼저 소매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은 잘린 실들이 막 잘려져 있죠. 어떤 거는 보니까 코가 엄청 많이 풀려있는 데도 있었고, 좀 많이 풀려있는 데도 있고, 여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덜 풀린 편인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있는 실들 중에서 안쪽으로 정리해줘야 되는 실들이 있거든요. 안쪽으로. 그래서 안쪽으로 숨길 실들을 안쪽으로 잘 넣어주고요. 최대한 안쪽으로 꼼꼼하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실을 여기 끝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실
몸통이랑 꼬맨 자리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한번 실을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는 몸통이랑 소매랑 꼬맨 실제 시접이에요. 여기 스티커 시접이 아니라 몸통이랑 소매랑 연결한 시접에다가 실 꼬리를 묶어서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스티커를 양쪽에 자를 때 보강하는데 2코를 사용을 했고 또 짧은뜨기로 했다 보니까 여기가 생각보다 좀 넓어요. 그래서 여기 이 넓은 단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아래 잘린 부분도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을 여기다 연결을 했고 이 실 묶은 것도 지금 꼬매줄 스티커 뒤쪽 속으로 숨겨서 꼬매버릴게요. 그러면 다른 뭐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겉에서 잘 보이지 않게 감침질 하듯이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저는 지금 약간 잘 보이는 돗바늘을 선택하느라 좀 크고 뭉툭한 바늘을 선택했는데 조금 얇은 바늘 그리고 좀 끝이 뾰족한 돗바늘들 있잖아요. 끝이 뾰족한 돗바늘을 이용해서 이 실을 몸체에 있는 실을 한 코를 드는 게 아니라 좀 갈라서 이렇게 해야지 앞에서 봤을 때 티가 덜 날 것 같아요. 이 짧은뜨기 부분으로 왔을 때에는 저는 짧은뜨기는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꼬매볼게요. 그리고 몸통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실을 좀 갈라서 넣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티가 앞에서 봤을 때 좀 덜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뒤집어서 혹시 앞에서 꼬매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는 않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쪽 소매 스티커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란히 쭈루룩 다 꿰매줬고요. 그리고 윗부분은 여기 어깨선 묶은 어깨선 연결한 곳에다가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그러면 또 남은 꼬리실을 또 숨겨줘야 되잖아요. 남은 실은 여기 또 어깨랑 소매 연결한 곳에다가 매듭을 한번 지어서 숨길 때에는 여기 스티커 아까 접어놓은 요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숨겨줄게요. 근데 또 나오면 안 되니까 약간 코를 중간에 조금씩 엮어서 몇 코는 들어갔다가 나오고 한 코 걸고 또 몇 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숨겨볼게요. 이렇게 해서 남은 실까지 다 숨기고 잡아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스티커 다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곳들도 다 숨겨줄게요. 붙일 때 이 스티커와 관련이 있는 이 주변 코들은 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게 숨겨주세요. 특히 위아래 잘려져 있는 이런 코들은 실이 또 너무 짧기 때문에 숨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해서 잘 꿰매주시고, 그리고 앞목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우리 뒷목에도 짧지만 스티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게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잘 붙여주시고, 남은 코들, 남은 실들, 이럴 때 시작할 때 남은 실, 마지막 마무리하고 남은 실, 이런 실들도 다 정리를 다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끝이에요. 그러면 마무리 다 하고 만나요. 자, 이제 드디어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안에 실 정리까지 다 깨끗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세탁은 아직 안 하고 스팀만 한번 준 상태입니다. 드롭 숄더라서 어깨가 이렇게 일자로 쭉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팔이 끝까지 좀 잘 보이지가 않네요. 드롭 숄더라서. 그리고 어깨 라인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우리가 줄임 없이 밑에 코막음만 하고 이렇게 일자로 쭉 떠 올라왔죠. 그래서 입으면은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좀 두툼해져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을 셔틀랜드 울을 사용을 했는데 제가 영상 초반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 실로 옷을 떴을 때 생각보다 별로 따갑지 않고 잘 입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아무래도 어린이는 조금 더 예민해서 그런지 좀 따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에 목티 같은 걸 입고 있거나 아니면 세탁을 하면 스팀이 아니라 아예 세탁을 해주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입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평소에 아이가 잘 입는 그런 부드러운 울사 잘 쓰고 계시던 게 있으셨으면 그 실로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셔틀랜드 울 저희 아이가 조금 따갑다고 해서 지금 조금 실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셔틀랜드 울로 뜬 옷을 잘 입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업을 해서 제 옷을 한번 떠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긴 여정이었을 텐데 혹시 여기까지 같이 따라와 주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